집을 위한 집에 의한 대한민국 집코노미의 모든 것. 손바닥 들여다보듯 환하게 부동산을 들여다보는 손바닥 부동산 시간입니다.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거 음악이 상당히 좋은데요. 네, 좋더라고요. 이게. 새 집에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아, 예, 맞습니다. 네. 네, 네.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달에 전국에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뭐 1년 전보다 상당히 물량이 늘어났다 그래요. 네. 좀 전에 인트로 음악처럼 새 집이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오늘 저희 YTN 라디오 생생경제랑 너무나 잘 어울리는 네, 음악이에요. 네. 지금 이게 2월 전국 입주 물량들 있잖아요. 새 집들 들어갈 수 있는 물량들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한 67% 정도 뭐 많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만 한 3,800가구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상 뭐 새 집을 기다리셨던 분들에게는 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평가들도 있고요.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너무 조정을 받다 보니까 네. 이 물량 자체가 주택 시장의 하락에 더 조금 가속화를 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또 이런 뭐 많이 기다렸던 분들 자체가 물량 자체가 서울권하고 또 수도권에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나 서울권에서는 지금 가장 뭐 많은 공급량이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한 6,300가구 정도가 입주가 되고 특히나 뭐 질적인 공급들을 원하셨던 그 강남 지역 같은 경우도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 같은 경우도 한 3,300가구 이상 나오고요. 또 흑석 같은 경우에서도 뭐 대단지로 계속적으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판교라든지 화성에서도 한 5,000가구 이상, 또 인천에서도 뭐 한 3,800가구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서 물량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주택에 뭐 새 집을 원하셨고 또 새 집으로 좀 이사 가고 싶으셨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처럼 들릴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최근 금리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또 잔금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입주장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환경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국의 아파트가 한 1년 전보다 60% 이상 늘어난 물량으로 공급된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뭐 평소에 공급될 때보다 상당히 많은 양이 풀리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2021년부터 22년까지는 입주했던 물량들이 한 10만여 가구 정도가 입주를 했던 것에 비해서 올해 상반기에는 총 한 14만 9천 그러니까 한 15만 가구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여지니까 뭐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약 한 37%라고 하니까 이게 체감하는 숫자하고 또 물량 자체가 굉장히 조금 뭐 시장에서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좀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뭐 그렇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 들어보니까 그 지역도 좀 한꺼번에 물량이 쏟아지는 지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서울 비롯해서 뭐 수도권 지역이 좀 많이 물량이 나온다고 했는데 보통 이 입주 물량이 많아지거나 뭐 네. 수요가 감소하거나 그러면 좀 전세 시세가 원래 하락하잖아요. 네. 그럼 이번에 뭐 전세값 하락하겠네요. 전세값 하락하겠다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요. 거기에 더 빠른 하락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것 더 같아요. 빠른 하락. 예, 예전에는 입주 물량들이 늘어났을 때는 사실상 뭐 전세 물량들이 전세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뭐 수요 대비했을 때 공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 하락하는 건 당연할 텐데 지금은 전세가 물량뿐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한 전세거든요. 네.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한 전세라는 거는 결국 전세 시장 안에서 금리하고 연동성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물량은 물량대로 이렇게 일어나서 예전처럼 입주장 시기 때 전세 가격 조정은 불보듯이 뻔한데 거기에다 금리 인상까지 일어나다 보니까 이 금리 인상으로 하면은 시세 같은 경우가 뭐 예전에 한 1, 2억 빠졌던 그 시세가 굉장히 뭐 급속도로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최근 들어서 보면은 지금 개포 아까 자이 프레지던스 같은 경우도 한 3,300가구 정도 입주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얘가 매매가가 한 18억 정도 되는데 여기 지금 전세 시세는 한 6억 5천만 원까지 밀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인 네, 네. 거죠. 한 40% 정도밖에 전세 가율이. 그리고 흑석동도 상당히 최근 몇 년 동안 뭐 강남하고 인접해 있고 여의도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선호를 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 전세에 대한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이제 잔금들을 치르는데
여기는 59제곱미터, 예전에 뭐 한 18평형 정도 되는 건데 여기 전셋값이 한 4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예전에 비하면 한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전세 가격이 오르겠다라고 생각하고 소위 말하는 뭐 갭 투자라든지 투자를 했을 텐데 뭐 나는 한 8억 정도의 세를 맞출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하고 자금 설계를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4억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는 한 3, 4억 달러를 빌려야 되는 거고 네, 또 돈을 빌리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이자에 대한 부담 같은 경우도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수도권이라든지 또는 그 뭐 강남권 또 이렇게 선호도가 높은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2월달, 3월달 지나고 나면은 소위 말하는 이사철이기 때문에 이사철의 특수를 기대하고 전세 네. 가격까지도 상승을 기대했는데 지금 금리 인상하고 또 이렇게 대규모 공급이 일어나고 아까 40%에 육박하는 물량들이 작년 동기 대비했을 때 40% 정도 육박하는 물량들이 나온다라는 거는 투자 시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뭐 한편으로는 대신 뭐 임차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전세 가격 폭등 때문에 이사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조금 조정된 시세 안에서 좀 뭐 임차를 한다든지 이사에 대해서도 좀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양쪽 다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는 뭐 그런 시장 환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부동산 하락기인 거예요? 아니면 정부에서 뭐 금리 인상이나 뭐 이런 거랑 네. 맞물려서 지금 이렇게 어떤 이슈로 인해서 하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이 하락기입니까? 지금 통계를 보면은 하락기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는 너무 주관적인 해석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통계적인 지표라든지 모든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전세 가격도 조정을 강하게 받고 있죠. 또 경제 성장도 둔화를 하고 있고 소득도 상승하기는 어렵고요. 또 물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또 지금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를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나라하고 1% 이상 정도 차이 나는 금리는 여전히 부담스럽고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시기가 뭐 부동산 투자의 혹이다, 적기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저는 굉장히 조금 좀 불안한 그런 시장에서 투자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과 또 정량적인 그 수치 자체가 하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당연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주관적인 해석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라든지 수치들을 보는 게 오르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좀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실수요자의 입장일 것 같은데 네. 실수요자가 예를 들어 이번에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네. 뭐 이제 사요. 집을 네. 이제 살려고 해요. 근데 내가 사고 나서 내가 분양받고 나서 혹시 집값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우려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분양 가격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세가 조정받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최소 시세보다도 분양가가 시세보다 한 10에서 한 15% 정도는 최소한 낮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정받는 가격에 대한 방어라든지 또 만약에 상승을 했을 때 안전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거는 최소 10에서 한 15% 정도는 조정받은 분양가들을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 금리 인상과 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 이후 행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중도금을 납부하는 그런 과정들에 놓여 있다라면 부채 비율을 높이는 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채 비율이라는 거는 결국 내가 부채를 키우면은 그 금리에 대한 압박 때문에 내가 소비하거나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본인이 아무리 실수요자라고 해도 대출을 받아서 20년, 30년 정도 상환을 하는 목표를 가지고 내 주장만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초 체력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기존 높은 금리를 부담을 하면서 내 집 장만을 하는 거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좀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전세 가율이라는 게 조정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여력이 안 되면은 나중에 뭐 전세로 대처를 한 다음에 그 전세금을 가지고 본인이 뭐 다른 곳으로 전세로 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전세가율 자체가 뭐 한 50% 수준에서 더 떨어진 곳들도 있기 때문에 전세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라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 놓쳐져 있고요. 앞으로의 그런 수요 안에서도 뭐 출산율 저하라든지 또 예전 대비했을 때 PIR 같은 경우도 보통은 2014년까지만 해도 한 6에서 한 7 정도 됐었는데 PIR이 뭡니까? 그러니까 소득을 내가 돈을 벌고 집을 얼마나
소득을 가지고 내 집을 살 수 있는 정도의 기간이라고 보여지는데 예전에는 내가 돈을 어느 정도 벌면 한 6, 7년 정도면 내주장만 할 수 있었던 기간이 예. 지금은 한 14년, 15년까지 늘어졌다 보니까 그럼 결국은 이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주택 가격이 조정을 받거나 내 소득이 올라가 줘야 되는 건데 지금 소득 올라가는 것보다는 가격 조정될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택 가격이 조정받는 그 국면 안에서 투자 시장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뭐 시장의 반등 이후에도 조금 더 한 분기 정도는 모니터링을 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리하게 들어가실 때는 아니네요. 그러면. 지금 무리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자체가 없을 겁니다. 지금 잘못하면은 그 본인 그 소비 자체가 소위 말하는 그 등골이 휠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무리해서 들어갈 사람들은 제 생각에 뭐 거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대출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주택담보대출이나 보금자리론 이제 대출을 받으시는데 뭐 얼마 전에 특례보금자리론 뭐 출시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좀 연 3%대 금리. 어떻게 달라요? 기존의 대출 상품이랑? 그러니까 기존보다도 뭐랄까 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가격이 있거든요. 그 그렇죠. 가격이 기존에는 한 6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9억선까지 도달을 했다 보니까 서울 안에서 뭐 예를 들면 6억짜리 주택과 9억짜리 주택의 비율을 보면 9억에 가까운 주택 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주택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보여지고 그 해당되는 수에 맞는 주택 안에서 뭐 한 3% 정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기존하고 좀 다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항상 대출을 받을 때 그 기간 고정으로 내가 얼만큼 미래 예측을 하고 보통 소비를 하려면 고정금리가 중요하잖아요. 이 고정된 금리 자체가 50년까지도 상환하는 조건이다 보니까 내가 한 50년 정도를 바라보면서 자금 설계를 할 수 있다라는 게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은 집 사는데 부담스러웠잖아요. 왜냐하면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적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 안에서는 소득에 대한 제한도 없앴습니다. 그래서 뭐 대출에 대한 또 한도 같은 경우도 3억 6천에서 지금 5억까지도 늘렸으니까 주택 가격 올라가죠. 또 거기에 살 수 있는 뭐 소득도 풀어놓죠. 그다음에 한도 같은 경우도 3억 6천에서 5억까지도 올릴 수 있는 상황에다가 또 장기로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긍정적이라고는 보는데 다만 우려가 되는 거는 우리가 집값이 오르냐 내리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내가 대출을 받고 나서 내 집장만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해서 집을 샀는데 다른 게 또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내려가 시장 금리도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기존에 있었던 주택 가격이 나는 한 뭐 이자가 한 2, 300만 원 정도 아껴가지고 집을 샀는데 집값이 한 2, 3억이 떨어진다라면은 이거는 뭐 전혀 앞에서는 한 얼마 정도 깎을지 모르겠는데 더 큰 게 또 그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보니까 아마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 중에 주택가격 9억 이하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근데 예를 들어 금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8억 뭐 선에서 금매가 나왔어요. 근데 시세가 9억을 웃돈다.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게 있어요. 우선 계약을 사인을 하고 났어요. 사인을 하고 나서 이제 주택 가격이 뭐 9억 이하니까 한 8억 9천짜리라든지 이런 것들 계약하고 나는데 9억 넘어서 못했던 주택이 빠져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은 또는 오르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러면은 어떤 기준이냐 하면은 뭐든지 계약하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주택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항상 평가를 할 때 보면은 이 기준 자체가 우선 시장에서 제일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KB 시세, 그다음 부동산원 시세, 그다음 주택 공시가격 감정평가 순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시세에 대한 동향들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대출 신청을 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뭐 KB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주택 가격의 동향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좀 맞지 않겠냐.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던 특례보금자리론 요거 조금만 더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에 문의하고 면 되고 또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될까요?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이게 예전에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좀 덜 가졌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금리가 높다라는 평가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4.9% 정도가 됐었었고 최대 보면 뭐 50년 정도 하면 5%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거 뭐 소위 말하는 홈쇼핑에서 19,900원 뭐 그런 것처럼. 아니 근데 50년이 너무 긴 것 같아요.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30년도 사실 이거 만약에 40대이신 분이 주택담보대출 받으면 70대까지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50년이면 90대까지 갚아야 돼요. 뭐 초고령화에 맞춰가지고 산다고 상품이지. 시대 흐름에 맞는. 잘 모르겠지만. 중간에 갈아타거나 그 기간은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중간에
아까 시장금리 얘기했잖아요. 시장에서 금리가 조정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뭐 중도 상환 수수료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갈아탈 수 있고요. 또 원래 계획해서 이거 금리 너무 높다라는 시장의 요구들이 많았어요. 지금 최근 들어서 0.5% 정도 낮췄거든요. 그러니까 주머니 사정은 조금 더 가벼워졌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사회적 배려층이라든지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뭐 우대금리 더해서 한 0.9% 정도까지도 낮은 금리로 적용이 되고 모든 우대금리 적용 다 받으면 한 3.25%까지도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 잘 감안을 하셔서 아까 어디다 신청하냐 되냐라고 네. 말씀을 주셨는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그다음에 스마트 주택금융 앱 뭐 이것들 어플 받으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고객의 소리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게 뭐 전화가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적정하게 용기를 가지시고 내가 이 상품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끈기를 가지시고 한번 도전을 해보신 다음에 정확한 상담을 받고 진행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건 정부에서 최근에 출시한 거 맞아요? 예, 맞습니다. 네. 오늘부터. 예. 한 연 3%대 금리의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드렸던 거고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하고는 이자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거예요? 지금 뭐 이자에 대한 그 차이보다는 아까 제일 중요한 거는 네, 그 가장 중요한 거 같은 경우는 뭐 금리에 대한 얼마나 장기로 이어질 수 있겠냐. 네, 그러니까 네, 거의 특례 보금자리론하고 비슷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핵심은 그 금액이 높아졌고 소득에 대한 제한이 없고 그다음에 50년까지 할 수 있다라는 이게 이게 가장 큰 뭐 다른 점이라고 보여지니까. 어쨌든 매월 다달이 갚아 나가야 되는 액수는 적어지니까. 네, 그렇죠. 상환 기간을 길게 하면. 길게 해놓으면 그러니까 조금 이율이 높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네. 상환해 나가는 그 금액 자체는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끝으로 한 가지 더 준비한 질문이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이건 다음 기회에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도 손바닥 부동산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